안녕하세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입니다. 오늘 소개할 어종은 이제부터 영등철입니다. 1년 중에 수온이 가장 낮고 낚시가 잘 안되며 또 어부들은 그물을 정비해 가는 기간이죠. 과연 이 시기에 어떤 대상 어종을 소개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는데, 이 빈곤함 속에서도 제법 풍요롭게 잡히는 어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불볼락입니다. 명칭 정리부터 해드리자면 보통 시장에서는 열기라고 부릅니다. 낚시로 잡으면 주렁주렁 여러 마리가 매달려 오는데 아주 그냥 화사하게 붉은 꽃이 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이제 헷갈리는 어종이 홍감팽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나는 아주 고급 어종인데 이것도 좀 빨개서 열기라고 흔히 착각을 하기 쉽고, 또 하나는 도화볼락이라고 있습니다. 열기랑 거의 비슷한데 잡으면 무늬가 살짝 다릅니다. 요것들이 이제 보통 열기, 즉 불볼락과 많이 혼동이 되는 어류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평균으로 잡히는 씨알이 15cm에서 큰 건 한 30cm가 넘어가는 그렇게 잡히고 있고요. 낚시 시즌은 한 12월부터 5월까지 주로 겨울에서 봄 사이에 많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열기 낚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스팟은 여수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남해안 일대, 여수, 완도, 고흥 다 해당이 되고요. 가고도에서도 선상은 아니지만 갯바에서도 잡히고, 그리고 뭐 거제도, 통영 모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여기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되면 거문도나 뭐 백도 쪽으로 한 2~3시간 정도 달려서 먼 바다에서 많이 낚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기 낚시는 철저하게 좁은 물때를 전후로 해서 날짜를 잡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물살이 세면은 옆 사람과 채비 엉킴도 많이 발생하고 낚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질 수심은 선장님이 이제 알아서 포인트에 데려다 주겠지만 대부분 이제 바닥권, 주로 이제 어초, 암초, 여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바닥에 봉돌이 닿자마자 한 2~3바퀴 감아서 살짝 띄운 상태로 자연스럽게 고패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패질 없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후두둑 하면서 낚시에 매달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주로 열기 낚시는 갯바위에서도 하긴 하는데, 갯바에서 열기가 잡힌다는 것은 수온이 낮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보통 감성돔 낚시에서는 좋지 못한 신호로 여겨지고 있죠. 보통은 깊은 바다 최소 40m에서 7~80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바닥 수심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낚시로 접근해야 씨알과 마리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선상 전용 우럭대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동릴을 쓰시고 6에서 8호 정도 되는 합사줄을 감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쿨러를 꼭 챙겨야겠죠. 보통 24리터 이상의 쿨러를 챙기는데 사실 열기 낚시를 하러 가면 대장 쿨러를 많이 챙기실 겁니다. 그리고 미끼는 크릴도 쓰고 보통 백크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살을 길게 썰은 오징어 미끼, 그리고 미꾸라지, 산미꾸라지도 쓰는데, 채비가 보통 선상 전용 열기 볼락 채비라고 파는 게 있어요. 이게 바늘이 한 15개 정도 달리는 매우 기다란 채비입니다. 여기에 전부 크릴을 달아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맨 앞에 있는 바늘 한 2개 정도는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달고, 또 맨 위에 있는 또 한 3개는 오징어살을 달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열기 같은 경우는 크릴을 주로 물고 옵니다만 맨 밑에 바늘 2개에다가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달면은 예상치 못한 쥐노래미나 광어 같은 것들이 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맨 윗바늘은 비교적 열기보다는 조금 더 떠서 무는 우럭을 낳기 위해서 흰 오징어살을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미끼를 쓰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채비가 보통 15개 정도 바늘이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이 카드 채비를 풀다가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바늘 3개를 먼저 풉니다. 바늘 3개씩 이렇게 묶어서 손으로 잡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빼면은 엉킴없이 신속하게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봉돌은 그날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선장님이 안내를 해주겠지만 60호에서 100호 정도까지 쓰는데, 그날 이제 채비 엉킴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7, 8개 이상 챙겨가시는 걸 권하고요. 열기 채비도 한 5~6개 정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 선정 팁이 있는데, 보통 열기 출항이 한 새벽 5시라고 했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미리 도착해서 쿨러를 놓는 쪽이 먼저 자리를 찜한 거죠. 아니면 추첨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는 선사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선착순으로 자리 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차이기도 한데 뱃머리를 선수라고 하고 배 뒤편을 선미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선수는 자신 있는 분들, 열기 낚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리드를 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은 중간 자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쉬엄쉬엄 놀면서 뭐 마시고 놀면서 먹으면서 하실 분들은 뒤쪽에 넓은 자리를 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리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기는 금어기가 따로 없고 금지 포획 체량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늘 강조하지만 먹을 만큼만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용은 보통 제철이 열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에서 봄 요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한 6월에서 7월 따뜻할 때는 전라남도 쪽이죠. 흑산도, 가고도, 먼바다 쪽은 여름에도 많이 잡히고 있고요. 그때도 맛이 좋습니다. 사실 열기는 1년 내내 그렇게 맛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산란기가 보통 2월에서 6월 사이로 알려졌고 주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거든요. 산란 성기 때 배가 불룩합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맛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살아있는 것 사실 올라오면 수압이 감압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그렇게 신선한 열기를 회로 먹는데 회는 좀 수분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두 시간 정도만 더 숙성해서 수분기를 잘 닦아내고 썰어 먹으면 차진 맛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소금을 뿌려서 구워 먹는다거나 졸여 먹는다거나 특히 생물은 찜을 해 먹는 게 맛이 좋고, 이게 기본적으로 수분기가 있다 보니까 말려서 먹는 게 별미입니다. 물간을 해서 해풍에 혹은 이제 베란다에 겨울바람에 말리면 하루 이틀이면 반건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쪄 먹거나 혹은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구워 먹으면 조금 더 풍부한 맛과 차진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월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낚시 어종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불볼락을 소개했잖아요. 이번에는 볼락입니다. 보통 볼락을 볼라고, 그리고 깊은 수심에 사는 돌바닥에 사는 애들이 좀 시커멓습니다. 이런 것들은 돌볼락이라고 부르고 신발짝 크기 왕삼이라고 하죠. 보통 남성용으로 270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이즈면 굉장히 준수하고 감성돔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크기라고 하죠. 자, 이 볼락은 2008년 이전만 해도 단위종으로 취급이 됐으나 2008년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세부종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류도감에 단위종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향후 이거는 수정이 될 여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남해안산 볼락, 거제, 통영, 특히 삼천포가 유명하죠. 이게 바로 갈볼락이라는 형태를 가진 볼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생활하는 볼락이 있는데 이건 좀 먼 바다, 먼 섬에 있는 연안에 사는 금볼락이라고 적색에서 약간 금빛을 띠는 볼락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고급 버전이고 우리가 흔히 먹는 갈볼락만큼 맛이 좋습니다. 그 또 하나는 추자도를 비롯해서 제주도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청볼락이라고 있습니다. 거무스름하면서도 청빛이 나는데 이 볼락의 평균 씨알은 이 앞서 거론한 볼락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야행성이 아니라 오전 시간까지도 해가 떴을 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앞서 두 녀석은 야행성이라면 이 청볼락은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보통 크기는 볼락은 10cm, 아주 작은 크기 젖볼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것은 40cm에 거의 이르는, 평균 크기로 따지면 한 20cm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20cm만 돼도 굉장히 큰 씨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볼락 역시 불볼락과 마찬가지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고요. 불볼락보다는 산란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 12월에서 1월, 늦으면 2월까지. 이 시기에 오히려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때 잡힌 볼락은 오히려 좀 살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 볼락은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봄에 가까워질수록 맛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질 수심층은 보통은 바닥층에 집중이 되지만 이제 밤이 되면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특히 이제 그 가로등이 있는 불빛이 있는 데는 상층까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요 낚시 스팟은 한 번 더 지도를 봤을 때 중부지방에 선을 딱 그으면 그 이남에는 모두 서식한다고 보면 돼요. 서해 쪽도 이제 전라도 쪽에 서식을 하고 있고 남해안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해도 강원도 쪽보다는 그 이남인 경상남북도 쪽에 많이 서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산지라고 한다면 거제, 통영, 삼천포 그리고 여수, 완도 쪽이 되겠죠. 앞바다 잔잔한 내만에서 방파제나
낚시나 갯바위 낚시를 하기도 하지만 배 타고 한 조금 나가서 외에서도 많이 선상 낚시로 이루어집니다. 낚시 형태가 이 볼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볼락과 같이 이 심해볼락잡인데 카드채비에 불볼락과 섞여서 왕볼락이 잡히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연안의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하는 볼락루어, 일명 볼루 낚시가 있습니다. 자, 이 볼루 낚시는 미끼를 아주 다양하게 쓰는데 일단은 1에서 2g짜리 지그헤드에 웜을 끼운 지그헤드 리그를 하고요. 또 패더 리그라고 1에서 3g짜리를 다는 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에서 7g짜리 메탈 리그를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농어 낚시를 할 때 주로 잡히는데 5cm 정도 되는 작은 민어를 던져서 감는 과정에서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지그헤드 웜이고요. 그리고 갯바위에서 이 지그헤드 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 집어등 있잖아요. 요거는 볼락 전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거의 필수입니다. 야간에 이거를 켜 놓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집어 정도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릴지 낚시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성돔 채비랑 비슷한데 아주 가벼운 비봉돌 달아서 이 비전유동이나 비반유동을 하게 되면 수심 한 6, 7m 정도의 바닥 또는 중하층에서 볼락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미끼는 주로 크릴이나 홍게지렁이, 청게지렁이를 많이 쓰고 있죠. 금어기는 사실 볼락은 금어기가 없지만 금지 포획 체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15cm 이하는 포획 금지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같이 젖볼락을 담가서 김치를 만들거나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볼락으로 젓갈을 담그는 건 좀 무리지만 그래도 15cm만 넘어간다면 토막 내에서 통째로 볼락 깍두기를 담그기도 하죠. 그리고 경남 지방에서는 볼락 회는 물론이고 볼락 구이, 얼갈이 배추를 넣고 푹 끓인 배추국, 볼락탕, 찌개, 찜 거의 전천후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락은 불볼락과 달리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과 양식이 따로 유통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월에 낚시 캠페인은 선상낚시가 많다 보니까 선상낚시 에티켓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낚싯배를 예약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출항 시간보다 한두 시간 먼저 도착해서 찜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실에 들어가서 이제 주무시죠. 보통 뒤늦게 오신 분들은 출항할 때 선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좁은 선실에 두 다리 쭉 펴고 한 몇 명이 부대껴서 눕다 보면은 이제 간혹 여성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공간이 비좁아서 추운 바닷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한 두세 시간을 벌벌 떨면서 가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분들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자리를 좀 양보를 해서 다 같이 따뜻하게 선실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열기나 볼락 선상 낚시를 하다 보면 옆 사람은 물론이고 뒷 사람까지 채비가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리무대 때 조류 소통이 너무 이제 세다 보면은 채비가 이제 각도가 많이 기울어지면서 엉키는데, 자 이렇게 채비가 엉킬 때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먼저 사과를 하시고 또는 눈인사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누구 잘못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가끔 좀 심하게 엉키는 경우는 채비를 끊어야 할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잘못을 따져서 뭐 누구 채비를 먼저 끝내 하지 마시고 자신의 채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딱 봤을 때 불가피하게 타인의 채비를 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타인의 채비를 끊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합사 원조를 끊으면 안 되겠지요. 중간에 채비를 끊어서 엉킨 것을 풀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그 봉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봉돌을 좀 챙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남의 채비에 달려있는 열기까지도 갈취해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비매너는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월의 바다낚시 5종을 알아봤습니다. 3월에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는 이유, 피싱 내비게이터, 어종별 입질 확률, 피싱그램엔 어신 파트너스까지. 당신의 낚시 파트너 어신.